예,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지금 시점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들이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는 이제 6월 달부터 장세가 계속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인데, 저는 반등을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솔직히 빠져나와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반등을 줄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꺾여버리기 때문에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개미들을 털어내는 시점이라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손절가를 도달하면은 주식은 어차피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세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과 어느 정도의 그 버팀까지 볼 것인가 그거를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해요. 자, 지금 어쨌든 6월 달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이거는 상위권, 오늘 상위권 종목들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들인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자, 꺾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꺾였다가 올라간다. 꺾였다가 올라간다. 얘도 이제 여기까지 꺾였었어요. 꺾였다가 올라간다. 얘도 꺾였다가 올라간다. 왜 꺾였다가 올라갈까요? 요즘 올라간 애들이. 지금 꺾였다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잡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서 잡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로 아마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어차피 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수익을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이게 상식을 깨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매수한 사람들 많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선과 추세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추세가 지금 깨지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깨지고 있는 종목들은 밀려나면 계속 밀려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보시면 각도 보세요. 각도 미쳤죠. 지금 1, 2, 3, 4 4일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거기다가 위치도 고점대도 아니에요. 고점대에서 20% 빠지는 거는 흔한 일이지만 지금 조정받는 도중에 지금 20% 빠진 거는 웃긴 일이에요. 이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얘가 상승 탄력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회사가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빠진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죠, 바보. 이렇게 한 번에 빠져.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한 달 이상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석 달 동안 밀어 올렸는데 이 차트의 추세가 한 방에 깨진다라는 건 이건 의도적인 하락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려시멘트가 테마가 죽었나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올랐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테마 죽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때려서 하락하고 있죠. 지금 오늘 올랐는데 오르기 전에 보면은 지금 마지막 지지선까지 깨버렸어요. 마지막 지지선까지 깨버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일반적인 매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확신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장투로 가자 하면 들고 갈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결정들 자체가. 왜냐하면 장투로 갔다가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근데 다음날 급등. 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위권 종목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그럼 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신용미수가 그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 프라임 경제 기사인데요.
자, 보시면 이 기사의 그 제목은 주제는 이제 증권사들의 호실적이 예상된다예요. 왜? 거래 대금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4월에는 14조 2,957억 원, 5월에는 14조 9,917억 원, 지금 7천억 원이 늘었어요. 한 달 만에. 장난 아닌 돈이죠. 7천억 원이 한 달 만에 지금 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식 투자 쪽에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5월에. 그러면 이런 계산 나오죠. 5월에 들어왔고 6월에 밀어내는 거. 왜 밀어낼까요? 지금 저 돈들이 다 들어왔으면 이 제가 지금 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 다 세력주거든요. 세력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밀어내야 돼요. 왜냐면은 단순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는데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는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한쪽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너무 많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아예 게임을 안 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털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털어내면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팔길 바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나가라 너네. 왜 나가라? 올렸어요. 이제 올렸어요. 이슈 받고.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대 안 오르고 있잖아요. 원래 올라야 되는데. 올렸어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미수 끼고 하고 있거든요. 미수라는 거는 이제 대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은 장기 대출이 아니죠. 예, 단기 대출이죠. 금방 빼야 돼요. 그 돈을. 그러면 단기 투자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게 신용 거래 융자도 사상 최대치 이달 12일 기준 잔고가 12조. 장난 아니죠. 사상치, 연일 사상치래요. 연일 사상치. 지금 사람들이 다 빚지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올리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 다 단타예요. 그 미수 자금들은. 그럼 주가가 박살나요. 쟤네가 한 방에 나가니까 미수 자금들이. 세력 입장에서 리스크겠죠. 이 자체가. 올리려고 하는데 개미가 많이 붙어서 상한가 만들려고 하는데 개미가 많이 붙어서 윗꼬리가 달린다. 다 털어낸다. 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올리기 전에 저런 리스크를 없애버리고 올리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자, 올리려고 했다가 올리기 전에 리스크를 그냥 없애버리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정리되려면 2, 3개월 정도는 좀 차트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려면. 예, 지금 상황이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익을 못 내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내려면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치 투자. 저평가된 주식을 가지고 좀 길게 보는 거. 밀려도 지지선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타가 있습니다. 단타로 접근해서 손절 빠르게 치고 뭐 수익 가져가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지금은 먹히고 스윙이나 약간 좀 이제 일반적인 추세 매매나 지지선 매매 이거는 지금 잘 안 먹혀요. 진짜로. 왜냐면 세력들이 그 두 가지를 죽이거든요. 개미가 많이 들어오면. 추세와 지지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이례적이에요. 여러분. 이례적.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고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더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보합 움직임을 주게 될 겁니다. 보합이나 옆으로 가는 거. 사실은 저는 이제 북미회담 이후로 주가가 엄청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안 올라가네요. 이제 미수가 사상 최대치이다 보니까 그 무거워진 주식을 갖고 올리기가 부담이 됐던 거죠. 여러분 사실 주식은요. 이슈와 재료가 있어도 안 올라가요. 세력들이 안 올리면. 그게 팩트죠. 세력들이 올리지 않으면 주식은 안 올라간다. 아무리 좋은 호재와 뭐 임상 실험을 때려도 안 올라갑니다. 개인들만 있으면은 뭐 10% 올라가나? 정말로? 안 올라가요. 주식은.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 철도 얘기도 나오는데 불구하고 문배철강 보세요. 이거
얘가 이렇게 죽을 애가 전 아니라고 봤거든요.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야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기껏 올려놓고 지금 마이너스 10% 롱바디 음봉이 나온 겁니다. 전혀 좋은 게 아니죠. 전혀 좋지 않아요. 다음 날도 이제 못 지켜주고 튀지 못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려고 하긴 했죠.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매도에 때려 맞아갖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예, 문배철강이 사실은 좀 힘이 셌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종목도 거래량 보세요. 2,500만 주. 이런 종목도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데 다른 종목들이 버티기란 쉽지가 않죠. 또 조비도 한번 볼까요? 조비도 엄청 세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엄청 셌잖아요. 얘도 거의 대장주다 이렇게 잡았어요 사람들이. 아니 조선선제네. 조비. 그쵸, 엄청 셌잖아요. 이렇게 추세 올라오면서, 그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추세 올라오면서 밀리지 않고 확 올려버린 거. 근데 고점대에서 지금 30% 40%가 빠졌습니다. 고점대부터가. 이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진짜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 반등 이렇게 주면서 막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 타이밍만 잡으면은 이제 수익을 보는 건데, 어느 타이밍이냐 뭐 그것만 보면은 수익을 보는 건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리노스거든요. 자, 리노스가 이렇게 밀릴 게 아니라고 저 봤어요. 네, 밀린 거 어쩔 수 없지만 이미 거래량을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입니다. 얘도 이제 테마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한번 튀어 오르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밀려요. 이번 달 내내. 일부러 미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왜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가 저점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부터 누군가가 사면서 왔어요. 얘네 바보 아니잖아요. 개인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사요. 이거는 돈이 있는 애들이 산 거예요. 특정 어떤 인물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테마 받고 올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테마라는 걸. 근데 여기서 이제 재료가 분명 있어요. 얘도.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지금 소멸된 것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재료가 소멸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소멸된 것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소멸이 안 되면은 얘네가 안 팔고 버팁니다. 주식이.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개인들의 어떤 역대 최대치의 미수 자금들이 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규모를 세력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손절하거나 지금 다 밀어냈던 거 있죠. 이런 애들 다시 오를 겁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게 이제 제 오늘 강의의 그 마지막 멘트가 되겠네요. 결국 지금은 이제 미수 자금이 많이 껴있고 그런 부분 좀 얼마 전에 또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갈등이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죠.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근데 내려가고 있었어요. 주식은 그 무역 갈등 말고. 자, 그런 상황이지만 또 그렇다고 남북 경협주가 떴는데도 이렇다 할 큰 수익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라는 거는 얘네가 개인들 때문에 어떤 개미들이 많이 붙어서, 다른 어떤 외국인 투자도 있겠죠. 너무 많이 붙어서 그것을 이제 방어책으로 좀 밀어내는 것과, 그리고 그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때 2달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뒤에 반등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도 많이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 또는 단타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어떻게 됐나?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보니까 그 토론방 제가 보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때려 박았어요. 개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시점에서 예,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토론방 가보시면 알아요. 막 엄청 막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이 그렇게 많은 돈들이 이렇게 껴 있는데 이 주식이 이렇게 막 밟고 막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남들이 잘 모를 때 주식은 오른다고. 남들이 잘 모를 때 오른다. 그게 주식이에요. 보세요. 동반성기가 이렇게 밑에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올랐잖아요. 남들이 모를 때. 요때 누가 봅니까? 이런 주식을. 안 보지. 남들이 모를 때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자, GMR 머티리얼. 얘도 지금 추세 완전 박살내고 있잖아요. 죽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죠? 추세 무너지고 있잖아요. 장기 추세는 살아있지만. 예, 이 단기 추세 보고 부담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요런 상황에서 또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를 때, 남들이 잘 안 할 때 주식은 오르는 거고, 누구나 다 이렇게 투자하고 수익 낼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줄다리기다. 그런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주식의 현실이고요. 만약에 다 좋아갖고 막 장도 돈 벌면 다 부자 됐겠죠. 다 부자 됐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거품이 많아지는데, 근데 그건 또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세력이 그렇게 냅두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적인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매출을 내고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렇게 되는 가능성은 또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력과의 어떤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좀 지켜보신 다음에 밀렸던 종목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문배철강 뭐 이런 애들은 다시 다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했다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